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제 사연은 저희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예요. 70대 나이에 재혼을 하셨다가 겨우겨우 탈출한 그 사연은 아직도 저희 집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그때 그 일을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벼락 맞은 것처럼 큰일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평소 여기 사연 채널을 구독하고 자주 듣는 것 같기에 놀래켜드릴 겸 이참에 그때의 일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식당에서 일하며 아들 둘을 키웠다고 하셨어요. 결혼하고 6년이 지났을 때 일하다가 돌아가신 시아버지 대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느라 폭삭 늙으셨다고 합니다. 옛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해주시곤 하셨는데요. 밥이 없을 땐 숭늉을 해가지고 둘이 먹이고 난 굶었지. 식당 주인이 어찌나 야박하던지 아들 둘이 배고프다고 왔을 때 장사 방해된다고 내쫓지 뭐니. 집에서 놀고 있으라고 넣어놓으면 나와서 시끄럽게 하고 또다시 넣어놓으면 또 나오고 정말 말썽꾸러기들이었어. 그때 참 고생은 했지만 후회는 안 한다.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봤으니까 내가 복이 많은 거지. 저희 시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여장부같이 아들 둘을 확 제압하시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상냥하고 다정한 분이셨는데요. 항상 치킨 다리는 제 앞에 갖다 주시고 비계는 아들에게, 고기는 며느리에게 주시는 분이었어요. 워낙 힘들게 사셔서 억척스러운 면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긴장을 많이 했어요. 혹시 말로만 듣던 고된 시집살이를 내가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웬걸요? 이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어머님 댁에 놀러가도 항상 저보고는 앉아있으라고 하고 저희 남편에게만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결혼하고 나서 초반 몇 년은 설거지는커녕 손에 물도 안 묻혔죠. 나중에는 제가 조르고 졸라서 결국 어머니 음식하실 때 옆에서 도와드리는 걸 허락하셨지만 지금도 설거지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같이 힘든 일은 모조리 남편을 시키더라고요. 게다가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매번 반찬을 가져다 주셨는데요. 이때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건 위주로만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 오히려 제가 아니라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았었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시어머니 복은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잘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50대 초반에 식당 개업을 해서 60대 후반까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365일 중에 명절을 포함해서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으세요. 참 대단하시죠? 아프시더라도 항상 병원에 갔다가 바로 식당에 가서 장사를 시작하실 정도로 식당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어요. 게다가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시어머니가 편히 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럽고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난 식당에 오는 손님들 보는 낙으로 살아. 그 사람들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맛있게 먹고 가면 내가 행복하지. 거긴 내 집이나 다름없어서 매일 가는 거야. 손님이 없어도 가고 많아도 가고. 어머님은 그렇게 일하면서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도 안 피곤해. 오히려 네 말대로 집에서 쉬고 있으면 좀이 쑤셔서 견디지를 못하겠구나. 재미있는 연속극 드라마도 하루 이틀이지. 나는 집에만 있는 건 못하겠다. 그러니 내 걱정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렇게 평생 식당에서 일할 거라던 시어머니의 다짐은 70대를 앞두던 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장마로 인해 한창 채소값이 금값이 되어서 재료값이 2배 가까이 들었거든요. 음식값을 올리자니 시어머니의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아 그대로 재료값만 올린 채로 꾸역꾸역 장사를 하시다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손님이 많이 올수록 오히려 적자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재료값이 2배 이상 뛰니 당연히 기존 가격대로 음식값을 받으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았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종일 일해도 오히려 돈을 벌기는커녕 생돈이 그냥 나가게 되었으니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당시 저희 어머니의 무릎 상태도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니 아들 둘이 시어머니를 뜯어 말려서 결국 오랜 시간 몸담아온 식당 장사를 접으셨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그나마 수중에 쥔 게 많을 때 폐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나름 동네에서는 터줏대감같이 오래 버틴 식당이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아쉬움이 크셨는지
해엄날 저희 시어머니에게 찾아와 꽃다발을 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봉투에 돈을 좀 담아드렸어요.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뭔 봉투야? 됐어. 어머님이 저희 집도 사주시고 생활비도 챙겨주셨잖아요. 너무 죄송해서 한 푼 한 푼 모으고 있었어요. 이걸로 아끼지 마시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너희 애 키우려면 한창 모아야 할 텐데. 어머님, 저희 그 정도는 충분히 벌어요. 저희가 늘 어머님한테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식당 그만뒀으니까 그동안 못한 것도 하시면서 집에서 편히 쉬세요. 친구들도 만나고요.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고마워. 그동안 힘들게 일하신 만큼 쓰는 맛도 좀 느끼셨으면 했는데 시어머니는 늘 집에 계시면서 저희에게 맛있는 외식하라고 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그런 식으로 자주 돈을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봉투를 주면 저희는 또 나중에 봉투를 드리고 그게 또 돌아오고 참 정이 많은 가족이죠. 됐다고 어머님 쓰시라고 하는데도 너희는 애도 키우잖니 하면서 주시는 거 있죠. 늘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시어머니 성격상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평생 식당과 집만 왕복해서 그런지 몸이 근질거려도 익숙지 않아 밖에 나가시질 않으시더라고요. 게다가 돈을 벌어도 늘 자식들 뒷바라지하거나 식당 운영하는 데만 돈을 쓰셔서 그렇지 어딜 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거나 쇼핑을 하거나 그러시질 못하더라고요. 하루는 집에서 힘들게 요리해서 먹지 마시고 편하게 외식하시라고 용돈을 드렸는데요. 시어머니는 돈 아깝다고 집에서 먹으면 더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왜 밖에 나가서 먹냐고 아주 질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식당 일이나 집안일이 아닌 취미 생활이나 여유를 즐기면서 사셨으면 했어요. 그러니 자꾸 이것저것 옆에서 해보라고 권유를 드렸죠. 어느 날은 좋은 생각이 나서 시어머니 집에 가서 여쭤봤어요. 어머님은 운동에 취미 없으세요? 골프나 테니스 아니면 수영 같은 거요. 다 늙어가지고 무슨 운동. 요즘 애들은 배가 불러서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하는데 나 때만 해도 움직이면 배고파질까봐 가만히만 있었어. 어머니, 그때는 옛날이잖아. 지금은 이렇게 장성한 아들 둘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래, 네 말이 맞기는 한데 그런 건 다 젊은이들만 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이 동호회에서 얼마나 날아다니시는데요. 내 또래들도 많아? 네, 그럼요. 요즘 건강 생각해서 다들 운동 취미 하나쯤은 있더라고요. 어머니 자꾸 돈 그러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운동하는 게 어떤 영양제 먹는 것보다 건강에 좋아요. 운동 열심히 하면 나중에 오히려 병원비까지 굳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하는 게 낫겠네. 그럼요. 심심할 때마다 만나실 친구분은 있으세요? 내가 장사만 하다 보니 친구 사귈 시간이 어딨어. 사실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에서 반장도 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혼자서 애들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지. 그렇게 몇십 년 살다 보니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사실 좀 적적하긴 했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싶고 재미난 것도 없고. 어머, 그러셨어요? 그럼 진작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어머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새롭게 친구분도 사귀고 저랑 재미있게 살아요. 이참에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목욕탕 같이 가요. 그리고 외식도 하고 바람도 쐬고. 어때요? 에이, 너 바쁜데 뭘. 저 하나도 안 바빠요. 어머님을 위해 시간 내는 건 어렵지 않죠.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를 끌고 나와 이곳저곳 돌아다녔어요. 집에 혼자 계시면 항상 방 닦고 빨래하고 멸치똥 따면서 하루를 보내시거든요. 평생 일하느라 쉬는 법을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쉬는 법, 노는 법, 삶의 여유를 즐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어머니도 밖에 돌아다니는 게 적응이 되셨는지 제가 없어도 혼자서 동네 산책도 하고 제가 알려드린 맛집도 혼자서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늘 혼자 다니는 시어머니가 안쓰럽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같이 동행해드리고 싶지만 저도 애 키우느라 바빠서 힘들더라고요.
하시라고 집 근처 수영장을 끊어드렸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관절이 좋지 않아서 많은 운동 가운데 수영이 제일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혹시 적응을 못하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나셨는지 제가 연락할 때마다 친구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수영 다니시니까 즐거우세요? 내가 왜 이 재미를 모르고 살았나 몰라. 요즘 인생의 낙이 수영이야.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재밌는 것도 다 해보고 고맙단다. 아유, 뭘요. 어머님이 제게 해주신 게 더 많아요. 어머니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처음인데 이젠 좋아하는 거 재밌게 하며 사세요. 정말 보기 좋아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바빠지셨고 저도 둘째를 낳고 키우고 있던 터라 많이 바빴어요. 가끔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 내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시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지 항상 주말에 저희 집에 오셨던 시어머니였는데 언젠가부터 뜸해지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온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얼굴 뵙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요새 많이 바쁘신가 봐요. 내가 뭘 바빠. 연락도 잘 안 되시면서. 전 처음에 어머님이 연애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귀까지 빨개지더니 연애는 무슨 하고 얼버무리시더라고요. 딱 보고 느낌이 왔죠. 동성이 아닌 이성을 만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어머님, 혹시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 저한텐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머님. 여자끼리 그 정도는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말이다. 이거 원 남사스러워서. 그게 무슨 흉이라고. 저는 사실 어머님한테 좋은 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많아요. 시아버님이랑 오래전에 사별하시고 여지껏 고생하고 사셨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분 있으시면 만나봐야죠. 게다가 요즘 100세 인생이라잖아요. 남은 인생 많이 남았는데 좋아하는 사람 만나봐야죠. 안 그래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고맙네. 사실 너한테는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쑥스러워서. 일단 성철이한테는 비밀로 해다오. 네, 그럼요.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만나셨어요? 수영장 친구 따라서 모임 갔다가 거기서. 나이는요? 또래예요? 나보다 좀 많아. 80. 연상이시네요. 잘해줘, 다정하고. 이게 사랑받는 건가 싶어. 그래서 연락할 때마다 바쁘다고 끊으셨구나? 추한 꼴이지 뭐. 어머님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죠. 짝꿍 없으신 지 오래됐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 몰라요. 이제는 감정에 솔직하게 지내셔도 돼요. 아들 둘 다 커서 장가도 갔잖아요. 일단 지켜보려고. 그렇게 진지한 사이는 아니야.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아무튼 축하드려요. 어머님이 수줍어하는 모습 처음인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 같은 시어머니의 표정에 저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야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분을 만나시면서 점점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연애를 하니 얼굴이나 표정도 밝아지셨고 무엇보다 온몸에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옆에서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3달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시더니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나 그 사람이랑 혼인하면 어떨까 싶어. 그분이랑요? 어제 나한테 살림 합치자고 하더라. 어머님 마음은 어떠신데요? 어차피 매일 같이 있는데 살림 합치면 돈도 아끼고 좋지. 혼인신고까지 하시려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한테까지 영향이 가니까 그건 일단 미뤄두기로 했어. 그냥 거추장하게 결혼식을 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 사람이랑 여행이나 다녀와서 같이 살려고 해. 그러니까 네가 성철이한테 잘 좀 말해줄 순 없겠니? 진짜 그분이 많이 좋으신가 봐요. 네 말대로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원하는 사람이랑 같이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니? 그건 그렇죠. 일단 애 아빠한테 잘 말해볼게요. 아마 그 사람도
어머님을 잘 이해할 거예요. 그래, 너만 믿는다. 연애만 하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황혼 재혼을 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전 사실 시어머니가 외롭게 지내실 바에는 친구가 있는 게 더 낫겠다 싶어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싶었지만 저희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우리 엄마가 뭐 어쩐다고? 만나시는 분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 엄마가? 서로 많이 좋아하신대. 당신은 알고 있었어? 엄마가 남자 만나는 거?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만났길래 벌써 결혼을 하네 마네야? 오죽하면 당신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겠어. 당신한테는 엄마일지라도 남들한테는 사랑받고 싶은 여자야. 너무 싫어하지 마. 새아빠가 생기는 건데 그럼 좋아하리? 아무튼 나는 반대야.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되지 뭘 결혼까지. 노인네들 그러는 거 보기 안 좋아. 아무튼 엄마한테 내가 전화할게. 그러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괜히 엄마 마음에 바람 넣지 말고. 너무 단호한 남편 태도에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밖으로 나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나가서 남편을 말리고도 싶었지만 남편 말대로 새아빠가 갑자기 생기는 거니 혼란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밖에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난 후 다시 방에 들어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랑 같이 집에 온다고 하네. 둘이 같이? 그래도 상대 얼굴은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야. 당신 결혼 반대한다더니? 몰라. 난 엄마가 울먹이며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봐. 항상 강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행복하고 싶으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보는 게 뭐가 어때서. 아무튼 내가 직접 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본격적으로 반대할 거야. 당신도 내 편 들어. 남자는 남자가 더 잘 알아보는 법이니까. 친어머니에게 남자가 생기는 게 달갑지 않은지 남편은 단호하게 결혼을 반대했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호소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는지 일단은 만나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두 분은 약속을 잡고 저희 집에 정식으로 방문했어요. 시어머니의 결혼 상대를 처음 그날 보게 된 것이죠. 현관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는데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니 저희 시어머니가 반할만 하더라고요. 처음에 80살이라는 연세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선입견 때문에 꼬부랑 할아버지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 뵈니 그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셨는지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분은 조심스레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저희 부부에게 꾸벅 인사를 하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럴까요? 내가 긴장이 되어가지고 나름 결혼 허락받으러 온 셈 아닙니까? 그날 저희 넷은 집에서 과일과 차를 먹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포크에 사과를 꽂아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딱 봐도 다정해 보이는 것이 정말 제 시어머니와 단짝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제 남편은 그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르신은 젊었을 때 어떤 일 하셨어요? 자그마한 사업을 했지요. 직원 100명 정도 있는. 어떤 사업이었는데요? 무역 사업이었어요. 동남아에 주로 물품을 납품했어요. 지금이야 기계로 자판 몇 개만 두드리면 되는데 그때는 발로 뛰어야 했으니까 한 달에 신발을 1개씩 갈아치웠습니다. 저희한테 반말 하셔도 돼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반말을 잘 못해요. 그냥 이게 익숙합니다. 그렇게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난 후 저희 남편은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따라 들어가자 한숨을 푹 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신사야. 인정하기 싫은데 내가 봐도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 성격 좋은 어르신이지? 엄마한테도 잘해주고. 그런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어머님이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거잖아. 그냥 좀 씁쓸하네. 우리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그동안 어머님 많이 고생하셨잖아. 이제는 좀 나들이자. 그래, 그래야지. 우리 엄마도 여자로서 행복해야지. 당신 말이 맞아.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의 황혼 재혼을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에 드는 비용을 남편이 내겠다고 했죠. 그 어르신을 본 이후로는 안심을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두 분에게 나눠 끼우시라며 커플링을 선물했어요.
서로 반지를 나눠 끼우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부부의 모습 같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게 조금은 어색했거든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제대로 된 결혼식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말 꺼내지도 말어.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 다 늙어서 그냥 반지만 나눠 끼우면 되는 거지. 이제 곧 여행 가시죠? 어디로 가세요? 저쪽 바닷가에 숙박 잡아놓으려고. 좋으시겠어요. 멀리 여행 가는 건 오랜만이잖아요. 가면 꼭 연락 주세요. 걱정되니까. 가서 선물 사오마. 너 오징어 좋아하니까 오징어 한 첩 사오지 뭐. 제 선물은 됐으니까 어머님 신나게 놀다 오세요. 그리고 이거 용돈. 아이 참, 용돈은 됐다니까. 넌 왜 자꾸 나한테 봉투를 주고 그러니? 넣어두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현금 필요할 때 꺼내 쓰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알겠죠? 알았어. 내가 가서 연락하마. 마치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것처럼 시어머니의 여행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태껏 시어머니는 사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실 정도로 집순이셨거든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셨고 밖에 나가 식사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그 어르신 덕에 저희 시어머니가 많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신혼여행 가기 전날 저희 집에 커플티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 모습이 낯간지러운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가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 저와 또 통화를 했어요. 잘 다녀오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내가 이렇게 남자랑 여행을 다 가본다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늘 가보고 싶었던 강원도 바다로 여행을 떠나셨는데 출발과 동시에 어찌나 신이 나셨는지 연락이 또 끊긴 거 있죠. 그러니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즐거우실까 하고 생각했죠. 그래도 가끔 밥 먹을 땐 사진도 보내시고 바닷가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저도 아이 육아 때문에 바빠서 잠시 정신을 놓고 있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녁은 뭘 드시나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카톡을 보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록 답이 없으신 거예요. 재밌게 놀고 계시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늘 핸드폰을 손에 쥐고 계시거든요. 저와 있을 때도 연락이 오면 항상 바로바로 답장하곤 하셨는데 그날따라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녁이 되니 아예 끊겨버린 거 있죠? 그러니 괜히 걱정이 돼서 제가 또 여러 번 카톡을 보내봤어요. 바쁘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저희는 저녁 먹으면서 어머님 생각하고 있어요. 별일 없으시죠? 6시간 이상 연락이 안 되셔서 문자라도 한 통 넣어주세요. 어머님, 펜션에서 바다 보여요? 사진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더니 남편은 뭘 그리 집착하고 그래. 내버려둬. 두 분이서 알아서 잘 노시겠지. 하더라고요. 같이 갈 걸 그랬나 봐. 노인 두 분이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 무슨 일은? 이미 일어났으면 병원에서 연락이 왔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관절도 안 좋으신데 다치진 않았나 몰라. 엄마가 애야? 혼자서 그 넓은 식당 운영했던 분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고. 괜히 두 분 정답게 노는데 방해하지 말고 당신도 그냥 잊어버려. 그래, 그래야지. 어머님도 자유롭게 노셔야지.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즐겨보던 프로를 볼 때였으니까 한 9시쯤이었을 거예요. 제 핸드폰이 울려 봤더니 시어머니에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우리 저녁 먹으려고. 시어머니는 식탁에 차려진 상을 찍어 보내셨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보더니 거봐, 잘 지내시잖아. 두 분이 알아서 다 하신다니까. 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식탁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가운데는 큰 회가 떡하니 놓여졌죠. 둘이서 먹기에는 딱 봐도 너무 많아 보이는 양이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사진을 찬찬히 훑어보고 다시 핸드폰을 끄려던 찰나 머릿속에 뭔가 이상한 잔상이 남는 거예요. 다시 핸드폰을 켜서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진을 자세히 보는데 식탁 뒤에 보이는 전자레인지에 뭔가 비추어지더라고요. 뭔가 싶어 그 사진을 손으로 크게 확대를 해봤어요.
사실 한 달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꿔드렸는데요. 그러니 아주 선명하게 전자레인지에 비친 형상을 확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여러 명이 둘러앉은 모습인 거예요. 분명 두 분만 펜션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러 명이 빙 둘러서 앉아있으니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모두 남성분이라서 더욱 느낌이 쎄했어요. 게다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술병이며 너저분한 안주며 담배까지 정말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다들 손에 뭘 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쪽을 더 확대해봤더니 그건 다름 아닌 화투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제가 놀라니까 옆에서 남편이 뭔데? 하고 보더라고요. 여기 왜 남자들이 있지? 그것도 왜 화투를 치고 있는 거야? 분명 둘이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게다가 우리 어머님 화투 안 치시잖아. 이게 뭔... 누가 왔는지 물어봐. 저는 급하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해도 안 받고 또 해도 안 받고 그렇게 10번을 해도 부재중 수신음으로 넘어가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전화 안 받으시는데 대체 왜 전화를 안 받지? 항상 바로바로 받으셨잖아. 그 어르신한테 한번 전화해봐. 알았어. 받아만 놓고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그 어르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금방 받으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르신, 저 며느리예요. 저희 어머님이랑 여행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지요. 순아 씨는 화장실에 갔는데. 오래 걸리나요? 시어머니와 통화 한번 하고 싶은데. 아까 조개 먹고 탈이 났나 봅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네요. 걱정 마세요. 순아 씨랑 나랑 둘이서 아주 오붓한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둘이요? 그래요. 둘이지 그럼 셋이겠어요? 둘이서라는 말이 불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분명 제가 본 광경은 둘이 아니었기에 어르신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어르신과의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둘이 있다고 했다고? 왜 거짓말을 해? 그 어르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내 말이 뭔가 수상하지 않아?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구분이 놀러 오신 거면 굳이 우리에게 숨길 이유까지 없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게다가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는데 계속 연락도 안 되고 정말 미치겠네. 당신 그러지 말고 그냥 어머님께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당신 옷 입어. 가봐야지. 안 되겠어. 지금 묵고 계신 곳 어딘 줄 알아? 잊었어? 펜션 내가 결제해줬잖아. 이름 찍으면 나오겠지. 저희는 허겁지겁 둘 다 밖으로 나가 차에 올라타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한참 운전한 끝에 강원도 펜션촌에 다다르고 난 후 저희는 경찰을 대동해서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인원수로 쳐도 우리가 적으니까요.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흔쾌히 동행을 해주시더라고요. 펜션 앞에 다다르고 문을 두드리는 순간 어찌나 떨렸는지 몰라요. 저희 시어머니가 혹시 무슨 변을 당하진 않았을까 싶어 심장이 엄청나게 쿵쾅대더라고요. 안에서 낯선 목소리로 누구냐고 묻길래 제가 주인이에요. 타올을 안 준 것 같아서 하며 속였더니 금방 눈치채고 타올 있는데?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 한 분이 순발력 있게 인원 추가 타올입니다. 하고 소리치자 안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경찰들은 그 안으로 난입했고 저는 문 밖에서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 안에는 술 냄새와 건어물 냄새가 진동을 했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널브러진 안주거리와 술, 그리고 현금 다발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들이 우글거리더라고요. 경찰이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 있던 낯선 남자들은 화투 이불을 뒤집고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경찰의 손에 바로 제압됐죠. 도망가고 숨기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 있죠. 제압당한 사람들은 아이씨 놓으라고! 하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저희 시어머니가 겁먹은 표정으로 쭈그려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여긴 어떻게 왔어? 어머님이 연락도 안 되고 수상하길래 찾아왔죠.
왜 여기에 화투판이 벌어졌어요? 저 사람 지인이라면서 밤중에 찾아왔지 뭐니. 그쪽도 여행 왔다면서. 그래서 갑자기 화투를 치게 된 거예요? 다들 심심하다면서 한번 치자길래. 어머님은 좋아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안 친다고 하는데 자꾸 끌고 가더라고. 나도 도통 이게 뭔지 모르겠어. 경찰들은 화투판을 살펴보더니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 불법 도박에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판돈이 생각보다 꽤 커서 단순히 명절 때 가족끼리 화투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불법 도박하셨어요? 난 몰라. 판돈이 크길래 그냥 빠져나오려고 했어. 내가 이런 데에 돈 쓰는 거 봤니? 당연히 돈 잃을까봐 안 한다고 했는데 자꾸 저 사람이 강제로 나를 끌어들이더라고.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생전 제게 보여주지 않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고 저희 부부는 얼른 그 어르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더 자세한 자초지종을 들어보려고 말을 걸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어르신이 저희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왜 사람들 노는데 찾아와 놓고선? 어르신, 지금 이 상황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아니 그러니까 내 지인들이 여기 여행 왔다 그래서 초대했고 재미로 화투 좀 쳤고. 왜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지도 않은 화투를 치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신혼여행이에요? 어떻게 신혼여행 때 친구분들을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나 많이 부르세요? 다 같이 놀면 더 재밌는 거지 뭘. 그리고 화투도 하기 나름이죠. 이렇게 판돈 크게 하는 건 도박인 거 모르셨어요? 이러려고 저희 시어머니 연락 끊기게 했어요? 겉으로는 신사인 척 다 하시더니 결국 도박꾼이셨어요? 뭔가 오해를 하나 본데. 나는 순아 씨랑 좋은 시간 보내려고 여기 온 거야. 며느라가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면 경찰분들이 왜 그쪽 일행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꼬박꼬박 존댓말 하시면서 예의 있는 척 하시더니 결국 이게 본성이었어요? 그러게 왜 참견을 해가지고. 참견이라뇨. 가족 될 사람인데 걱정돼서 찾아오는 게 참견이에요? 말해보세요. 아니 글쎄 나는.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더니 펜션 앞에 선 차에서 경찰 관계자로 보이는 분들이 우르르 내려서 펜션 안에 있던 어르신과 그 외의 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아주 심각해서 뒤에서 지원 요청까지 나오더라고요. 제복 입은 경찰분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점검하고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체포하는데 무슨 영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그저 어머님께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찾아간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올 줄은 몰랐어요. 황당하게도 저희 시어머니도 현장에 있었기에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어찌됐든 현행범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다행히도 경찰서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무혐의가 입증되어 다시 그곳에서 나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비틀대시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뭐가 미안하세요. 어머님이 무사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어. 아는 동생들이라고 남자들이 우르르 왔을 때 정말로 우연히 만난 거구나 싶어서 얼마나 잘해줬다고. 그런데 뜬금없이 화투를 치자고 하대. 그래서 내가 싫다고 본인들끼리 재미나게 치라고 했지. 그랬더니 형수 없인 무슨 재미냐며 내 팔을 끄는 거야. 거기에 억지로 앉아서 패를 드는데 그걸 해본 지 너무 오래되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르쳐주겠다고 달려들대. 판돈을 먼저 내놓자고 다들 돈을 한 뭉텅이씩 꺼내는데 나는 너가 준 봉투 하나를 꺼냈어. 우리 며느리가 준 돈인데 그걸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님, 이젠 괜찮아요. 다들 집 문서 내놓고 땅 문서 내놓고 내 것도 내놓으라고 하는 거 있지? 이거 완전 사기꾼 놈들이네요. 누가 신혼여행 가는데 그런 거 가지고 와. 당연히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집 문서를 대신할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것만은 절대 싫다고 하고 구석에서 숨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문자라도 보내지 그러셨어요. 그 영감이 내 핸드폰 쓴다고 가져갔다가 잊어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정말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아. 그럼 그 사진은 어머님이 보내준 게 아니에요? 사진? 무슨 사진? 식탁에서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영감이 찍은 걸 거야. 바닷가에 전화 쓴다고 빌려줬다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난 그 후로 보지도 못했어. 그놈들 아주 계획적이었네요. 어쩐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한 번도 연락이 끊긴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니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일찍이라도 눈치채서 더 큰일로 번지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미안하다. 일단 차에 타세요. 좀 앉아 계세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마음을 퍼준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가족들을 걱정시킨 미안함 때문에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어르신을 참 좋게 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희도 이런데 시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하실까요? 저희 집에 온 시어머니는 그 사건으로 충격이 매우 크셨는지 밥도 한술 못 드시고 알아 누우셨습니다. 가족 생각해서 한술이라도 뜨시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 저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면서요. 사건의 진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어머니를 꼬셨던 그 어르신을 포함한 사람들은 상습 도박을 하고 다닌 꽤나 유명한 일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만만한 여자를 하나 꼬셔 그 사람의 재산을 탈탈 털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번 타깃은 저희 시어머니였고요. 만약 그때 저희가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저희 시어머니 재산도 몽땅 그 자식들 손에 넘어갔겠죠. 정말 그때 제가 전자레인지에 비친 화투판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도 꽤나 고생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죄질이 안 좋아서 실형을 살게 되었노라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니 다행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산책이나 좀 할까? 네, 겉옷 챙겨드릴게요. 그날 시어머니와 저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바깥 바람을 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할 영감쟁이. 나이 먹어가지고 할 짓이 그렇게 없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아무튼 내가 다시는 남자에 속나 봐라.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나이 먹도록 왜 그리 사람 하나를 헤아릴 줄 모르나 몰라. 참 사람은 어려워. 만약 그때 너가 준 봉투 다 날리고 그 양반이랑 혼인신고까지 했으면 내가 가진 건 몽땅 날릴 뻔했지 뭐니. 아주 싹싹 빼먹을 작정이었던 모양이야. 그래도 며느리 잘 만났죠? 시어머니한테 집착한 덕분에 재산 지켰잖아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저희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점점 활기를 되찾으시더니 결국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편하시다면서 도로 집으로 돌아가시더니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시곤 하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친구분들을 사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꽃꽂이에 재미를 붙이셔서 그곳에 있는 분들과 연락을 하며 지낸다며 역시 꽃이 인생의 낙이야. 얼마나 예쁘니? 하시며 저에게 꽃꽂이한 걸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취미 생활을 원활하게 하시진 못하시지만 그래도 집에서 나름 재미나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가끔 반찬해서 가지고 방문하면 늘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 주신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 상처가 많이 아물었는지 가끔가다 농담 삼아 제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죽기 전에 한번 연애라도 해보니까 이젠 미련이 없다. 어머님, 그 어르신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 인정하긴 싫지만 연애할 때만 다정했지. 하지만 모두 다 내 재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도 나면서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재밌었으니까 그냥 추억으로 생각하려고. 잘 생각하셨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우리 좋은 것만 기억해요. 제 바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국이 얼른 마무리가 돼서 시어머니와 여행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언제나 비행기 한번 태워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1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비행기를 태워드리는 게 요즘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시어머니와 밖에 돌아다닐 때마다 딸이랑 엄마가 사이가 좋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정도로 고부관계가 끈끈한데요. 제 친구들은 항상 저를 보며 진짜 천연기념물이다. 어떻게 시어머니랑 그렇게 친해? 하고 궁금해하곤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시어머니가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항상 딸처럼 저를 대해주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한 말씀 올릴게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저희 어머님, 부족한 저를 항상 챙겨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며느리인 제가 평생 어머님을 보필할 테니까 어머님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